우리가 그러면 이러한 그 네 가지 어떤 형태의 무허가 건축물이 어떻게 그 입주권으로 전환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종전에도 전에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입주권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조합원 명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합원 명부는요, 주식에 투자했을 때 어떤 주주 명부와 동일하게 이 사람들이 어떤 소유자라는 것을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되는 것인데, 이러한 무허가 건축물은 특징이 뭐냐면 조합원 명부에 등재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조합원 명부에 등재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입주권을 받느냐? 이것이 이제 의문이 투자자 하시는 분들이 가장 크게 불안해하는 요인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내 구역이 어떤 조합이 결성되어 있을 때 이 구역의 조합원 어떤 무허가 건축물이 많지 않은 구역은요, 이런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현황을 미리 파악을 해놓고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요. 조합의 그 지역에 어떤 무허가 건축물이 많은 어떤 노후화된 지역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사업 시행 인가가 나고요. 그 다음에 시공사를 선정하는 요 과정에서 대부분 업체를 선정해서 무허가 건축물을 현황을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파악을 하게 되면 조합에서는 이러한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들에게 관련 서류, 즉 관련 서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무허가 건축물 관리 대장이라든가 항공 촬영에 표시된 내용, 그 다음에 재산세 납부 내역들을 제출을 하라고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무허가 건축물의 어떤 소유자들이 이러한 조합의 어떤 통보 내용을 해서 이러한 관련 서류들을 만약에 제출을 하게 되었을 때 제출되었을 때 대부분 조합은 이러한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들에게 대부분 조합원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입주권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초기에 있는 지역에서는 사업이 어떤 초기에 있어서 어떤 조합이 설립돼서 얼마 안 되었을 때는 이러한 것들을 파악하기가 조합들이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업이 성숙된 지역에 가면은요, 조합원의 어떤 무허가 건축물을 파악한 조합이 있고 이러한 거를 아직 파악을 못한 조합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사업의 어떤 중반 이후부터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파악을 해서 이런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들도 분양 신청일 기준 분양 신청 기간에는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지만 무허가 건축물은 조합원 명부에 등재는 안 돼 있지만 조합의 어떤 사업의 진행에 따라서 어떤 평형 배분을 하기 전에 모든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의 현황을 파악해서 이것을 각자에게 통보를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 이런 통보를 하게 되면 이거를 제출을 하게 되면 입주권을 부여받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가장 간편한 우리가 봤을 때 무허가 건축물 관리 대장은요, 구청구 주택과에 대면 명부가 있습니다. 조합이 이거를 확인하기에 가장 용이한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납부라고 하는 거는요, 각 구청에 어떻게 보면 세무과에 가서 지번을 알려주면은 세무과에서 재산세 납부를 언제부터 쭉 하였다. 이것들 역시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그래서 대부분 조합들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데 문제는 2, 3, 4번 일대가 문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합에 가도 확인을 안 해주지만 이 항공 촬영 표시도 토지공사에 가서 신청을 하면 이것도 역시 인터넷으로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확보가 된다고 한다면 일반적인 토지 건물을 갖고 있는 물건보다는 약간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무허가 건축물의 장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분양 신청을 완료한 한남 뉴타운 3구역을 보면은요, 3구역이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는 현재 조합원 수가요, 조합원 숫자가 3,800 하여튼 몇 세대였습니다.
몇 세대였는데 분양 신청 분양 신청 만료일에는 이 숫자가 4,100 몇 세대로 약 250세대 전후해서 증가하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남 뉴타운 중에서 한남 뉴타운 상구역이 무허가 건축물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추정이 되었었는데, 실제로 분양 신청 기준 만료일 때 3,800여 세대가 4,100여 세대로 증가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는 모두 입주권을 부여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해서 하기 때문에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어떤 투자를 불안해하시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무허가 건축물,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내용을 하나 물건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물건은 한남 뉴타운 2구역 물건입니다.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물건은 이 물건의 특징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허가 건축물 1, 2, 3, 4번 중에서 2번, 그다음에 이 물건은 항공 촬영에 1981년도 항공 촬영에 표시되어 있는 무허가 건축물이고요. 현재는 그래서 조합원 명부에는 등재가 되어 있지 않지만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입주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물건이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무허가 건축물은 지분 분할을 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물건은 33평 아파트를 분양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토지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낮게 나와서 추가 분담금에 대한 규모는 커지겠지만 이 물건은 지분 분할을 하지 않은 물건이라는 점입니다. 재개발에서요, 23평과 33평을 나눈 가장 큰 이유는 지분 분할을 했으면 23평을 가고요. 그러니까 주거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즉 59제곱미터를 가는 것이고, 지분 분할을 안 했을 경우에는 원빌라라고 하는 은어로 추정이 돼서 84제곱미터, 주거 전용 84제곱미터를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허가는 건축 허가를 못 받은 물건이지 지분 분할을 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유효하게 33평을 갈 수 있는 물건이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 물건은 요즘 과정을 거쳐 가격이 조정돼서 약 9억 3천만 원이면 구입이 가능한 물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10억 이하의 한남 뉴타운에 접근할 수 있는 매우 좋은 물건이다,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